며칠 전인 10월 13일 YTN 뉴스 보도입니다. 금태섭 의원이 우발적 살인이 지난해 2017년이죠. 357건이 발생을 했다. 매일 한 건꼴이죠. 참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가서 화병으로 검색을 해봤더니 뭐 여러가지 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가 여기에서 화병이라고 그러는데 사실은 그 분노의 하나죠. 분노가 이제 계속 쌓이게 되면 화병이라고 하는데요. 이 화병은 분노의 일부이고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화병은 또는 분노는 간과 직결되는 상태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단순하게 간의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에 지나지 않는 거죠. 여기에서 보게 되면 화병은 한국인만의 병이다라고 하는데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화병으로 인해서 생기는 것이 뭐 간의 영향에 따라서 생기는 증상이 포함되는 것들이 이를테면 복시, 이중으로 사물이 보이는 거라든가 심장마비, 심근경색, 중풍, 루게릭, 파킨슨 병 뭐 많죠. 또 여기에 보게 되면 다음 백과사전에 보게 되면 화병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주로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힐 듯이 하며 뛰어나가고 싶고 뜨거운 뭉치가 뱃속에서 치밀어 올라오는 증세와 불안, 절망, 우울, 분노가 함께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불안, 절망, 우울 이 내용은 또 음양오행학상으로는 다른 쪽에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함께 일어난다고는 물론 함께 일어날 수는 있죠. 그렇지만 이것이 직접적으로 간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니죠. 여기도 또 다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994년에 미국 정신의학회에서 펴낸 정신장애 진단 통계 편람에서 화병을 한국인의 독특한 정신질환이라고 문화 관련 증후군의 하나로 한글 발음 그대로 실었다고 되어 있는데 이 화병은 정신질환이라기보다는 오장육부의 질환이라고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신과 관련 쪽으로 상담을 해서 이 문제를 해결을 하려고 하는 접근 방법은 아주 성공률이 희박한 떨어지는 거의 0%에 가까운 방법입니다. 그 시간과 돈만 허비하고 또 그 시간과 돈을 정상적인 또는 정확한 치료 방법을 쓰게 되면 쉽게 치료가 될 것인데 그것을 못하게 되는 게 큰 문제죠. 또 여기에도 이제 아시아투데이에서 나온 내용이 나옵니다. 화병이 이렇게 무섭다. 화병 쌓아두면 합병증이 된다. 예방수칙 4가지라고 그러는데 보게 되면은 운동이나 취미생활을 즐기자, 또 친구들과 수다를 떨자, 솔직한 사람이 되자, 술, 담배는 되도록 멀리,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사실은 간을 치료하면 다 해결이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으로서는 해결이 안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도 아침에 읽는 한의학 이야기 화병에서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이것은 정확한 진단이라는 것은 간이 정확하게 건강하지 못한지를 알아내기만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맞는 설명일 수도 있지만 꼭 그런 내용은 아니죠. 이 사실은 맞습니다. 화병은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뭐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환경을 개선하고 또 스스로도 스트레스를 받으려고 하지 않으려는 노력을 지속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것이 그런 치료 방법은 좋은 치료 방법은 아니라고 봐야죠. 그래서 여기에 그 관계를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의 간이 건강할 때 받아들일 수 있는 어떤 스트레스를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를 표현을 할 때 이 정도만큼은 포용을 할 수가 있다고 했을 때요. 이만한 크기의 문제점 또 스트레스가 공격을 하게 되더라도 간은 그렇게 크게 손상을 받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제가 항상 강조하듯이 GMO라든가 또는 백신이라든가 또는 물론 스트레스를 받을 수도 있죠. 스트레스라든가 그 다음에 건강하지 못한 음식을 든다든가 또 뭐가 있겠습니까? 또 뭐 대인관계에 있어서 어떤 분노를 느낀다든가 하게 되면은 간이 건강하게 되지 못하면서 간이 포용할 수 있는 한계가 이만큼 나빠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과 같은 크기의 스트레스가 오게 되더라도 이 간이 그것을 포용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전에는 이만큼 있었기 때문에 전혀 화가 나지 않던 것이 이제는 이만큼 약해졌기 때문에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는 거죠. 그래서 약 4년 전에 재미교 부부가 있었습니다. 계속 부부 싸움을 하다가 이제는 하도 서로 지치고 화가 나니까 이제는 이혼을 하겠다는 사항을 사람들에게 아주 공식적으로 공표를 하고 다닐 정도로 사이가 나빴었죠. 근데 어떤 연유에 있었든지 저한테서 치료를 받기 시작을 했습니다. 몸에 통증이 있었기 때문에 정확한 기억은 나질 않습니다만. 그리고 한 달 후에는 당연히 이제 간을 치료를 두 환자가 다 받았죠, 부부가. 그러니까 간이 건강해지니까 이만큼 포용력이 요거밖에 없던 것이 이만큼 좋아지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싸울 일이 없어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사람들이 부부가 마음을 바꿔서 이제는 우리는 이혼은 하지 않기로 하고 그냥 잘 살기로 했다고 그렇게 해서 이혼하기에 그 위험에 봉착했던 부부를 이제 구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간을 건강하게 치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외부 요건들도 개선을 해야 되고 이제 분명히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이고 또 환자가 생각해야 될 것이 전에는 이를테면은 차가 끼어들기를 했을 때
간이 건강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면은 예의 없는 놈 이렇게 화가 나던 것이 아직도 화가 난다고 하면은 내 간이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포용력이 없어서 내가 화가 나는 것이구나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은 화가 안 나게 되고 또 저 사람이 굉장히 바쁜 일이 있나 보구나 하는 관대함 또는 너그러움이 생기면서 자기 스스로가 훌륭한 사람으로 자긍심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간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한 치료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것이 분노를 삭히고 또 간을 건강하게 만드는데 가장이라고까지 할 수 없지만 굉장히 큰 치료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것을 꼭 환자들에게 설명하시고 또 이용해서 건강 회복을 빨리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시는 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또한 아까 말씀드렸듯이 중풍이라든가 복시 또는 심근경색 또 루게릭, 파킨슨 이런 것처럼 이제 간의 건강이 문제가 되어서 발생된 질병을 갖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대부분이 분노 조절 장애 증상을 갖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환자들한테 이러한 내용을 설명을 해주시면은 그 건강 회복에 빠른 도움이 될 것이고, 정통사암침으로 치료하게 되면은 대장정격에 행간사 하나만 추가시키더라도 굉장히 빠른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죠. 물론 정통사암침을 제대로 쓰기 위해서는 김형관 보사법을 알으셔야지 그만큼 원하시는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